결론적으로는 내시경과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검사상에선 이상이 없는데 자주 체하고 배가 아프고 위경련이 자꾸 나타난다면 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뜸먼이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명치와 윗배가 쥐어짜듯이 아픈 위경련으로 고생해보신 적 있나요? 진통제로도 잘 안 듣고 너무 아파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괴롭고 힘들죠. 오늘은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질환 및 한의학적인 원인이 되는 담적병, 또 위경련에 도움이 되는 차와 지압 혈자리 및 생활습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위장이 과도한 수축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명치 끝 통증으로 정의되는 위경련은요, 담석진,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급성위염, 췌장염, 대장염, 장폐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담석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경련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 있다면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데요? 원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CT, 혈액검사 다 해봤는데요. 담낭에 돌도 없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위장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나비나 벌레들이 꿈틀이듯이 연동운동을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해주고 위장의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움직여서 소화액을 분비하며 음식물 아래로 내려줘야 되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위장이 부담이 돼서 위장과 주변 근육이 제대로 리듬감 있게 수축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경련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채기로 위장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담적병 증상입니다. 혹시 담적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비위가 허약하거나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오랫동안 드셨거나 과식이나 폭식을 하셨거나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많이 받으시거나 과로나 다른 질병을 앓으셔서 몸에 기력이 없으실 때, 운동 부족으로 또 쪼그리거나 웅크린 등의 불편한 자세로 오래 계시면요, 위장의 움직임이 저하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여기서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를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담은 끈적한 가래, 음은 맑은 가래를 말합니다. 기침이나 호흡기 염증이 생기면 맑은 가래나 누런 콧물 같은 가래가 나오죠. 담음은 위장에 생긴 가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음이 오랫동안 쌓여서 제거되지가 않을 경우에는요, 위장 점막을 뚫고 외벽 사이에 누적돼서 쌓이는데 이를 담적이라고 해요.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배를 만져보면 배가 딱딱하고 덩어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담적입니다. 이 담적은 위장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서 움직임이 연동운동을 저하시켜서요,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위경련을 비롯해서 잦은 체기, 복통, 속쓰림, 목의 이물감, 변비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 담적이 유발하는 이러한 증상군을 담적병 또는 담적증, 요새는 담적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담적병 증상은 위장 증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담적이 혈액과 림프 시스템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만성 피로, 등이나 옆구리 통증, 여성의 경우에는 심한 생리통이나 냉태하,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저하까지 다양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적병은 제가 그동안 주제별로 다양하게 다뤄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한번 참조해주세요. 결론적으로는 내시경과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검사상에선 이상이 없는데 자주 체하고 배가 아프고 위경련이 자꾸 나타난다면 담적병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명치가 쥐어짜듯 아프거나 윗배가 아프고 체기, 위경련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관혈입니다. 손바닥 첫 주름에서 반대쪽 손가락 3마디가 닿는 가운데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소화가 안 될 때, 멀미가 심할 때, 여성분들의 경우는 입덧이 심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할 때, 잠이 안 올 때 모두 효과가 있는 혈자리입니다.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전중혈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양 유두 사이 가운데, 정가운데 쏙 파인 곳인데 모든 기혈이 모이는 곳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할 때, 체했을 때, 배가 아플 때도 트림이 꺽하고 나오면서 속이 시원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혈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족삼미혈입니다. 위산이 역류하고 위장이 잘 안 움직일 때 중요한 혈자리가 족삼미입니다. 정강이뼈에서 가장 솟아오른 부분, 또 다른 방법은 무릎뼈 하단에서 내 손 4마디가 닿는 곳에 쏙 파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공손혈인데요. 발가락 옆면 튀어나온 뼈에서요, 이 뼈를 타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걸리는 곳입니다. 양말을 벗지 않고 누르셔도 효과가 좋고요. 모든 비위의 병을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위경련, 체기, 심한 복통과 설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체하고 위경련으로 명치가 답답하고 아프고
또 복통이 있을 때 마실 수 있는 좋은 차 있을까요? 네, 작약 감초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작약과 감초 둘 다 참 많이 쓰이는 약재인데요. 작약은 근육 경련에 아주 탁월한 한약재입니다. 작약 속에 페오니플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칼슘 성분이 세포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근육 수축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나서요. 근육통, 복통, 여성분들의 생리통에도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방의 감초는요, 글리시리진이라고 하는 단맛을 내는 성분이 해독과 진정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작약과 감초를 2대1로 섞어 다리시면 작약 감초차가 됩니다. 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작약 16g, 감초 8g을 넣고요. 30분 이상 끓여주시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물이 반 정도 졸아들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면 위장 근육을 이완시켜서 위경련을 막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경련을 막는 생활습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아침을 거르지 않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지 위장의 일정한 연동운동의 리듬감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오랫동안 빈 상태로 있으면 위산 농도가 증가해서 역류하며 통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소량이라도 아침은 거르지 않고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금주인데요. 흡연과 음주는 각각 니코틴 성분과 알코올 성분이 위와 식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한 하부식도 괄약근, 즉 위와 식도 사이에서 밸브 역할을 하는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위산이 잘 역류하게 만들어서 명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장 내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겠죠. 네, 액상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과 기름진 음식 먹지 않기인데요. 맵고 짜고 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기 때문에 복통과 위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토마토, 감귤류, 탄산음료 같은 음식들은 산이 많기 때문에 개인 체질에 따라서는 위통과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소화가 느려서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위산을 과다 분비해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한 휴식은 위장 평활근이 회복할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취미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는 교감신경의 흡부를 통한 위경련을 예방해줍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수면하시는 게 좋겠고요. 본인한테 잘 맞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보세요. 조용한 성격 같은 경우는 등산이나 에어로빅 등 활동적인 취미생활이 좋고요. 활달하신 분이라면 명상이나 요가, 클래식 음악 감상 등의 정적인 취미생활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자주 스트레칭 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는 위장을 웅크리게 하고 위장 평활근을 기능을 떨어뜨려서 잦은 체기와 복통 위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을 최고 이렇게 하신 후에 가슴을 활짝 펴시고 턱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30초 이상 유지해 주시고 하루 3번 이상 댁에서 TV 보실 때나 회사에서 잠깐 쉬실 때 자꾸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충분히 땀을 낼 만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위장 주변 근육도 튼튼하게 잘 움직이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질환,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한번 꼭 해보실 것을 추천드렸고요.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한의학적으로는 담적병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위경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 4개, 내관혈, 전중혈, 족삼이혈, 공손혈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위경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약감초차 만드는 법, 그리고 위경련을 평소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말 그대로 평상시에 속이 편안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멀리 하시고 몸에 안 좋은 기호식품은 끊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으로 드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평소에 위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